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각가 씨 체포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N번방 사건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비해 경찰 수사는 미진해서 가해자를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 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박사방 조주빈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조주빈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네, 제2의 N번방 사건 저번보다 훨씬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 N번방 사건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한테 접근해서 성착취물을 받고 이것을 유포한 것은 N번방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방법이 더 교묘해졌어요. 어떻게 교묘해졌냐면 피해자들한테 뭐 트위터 등 같은 것으로 이제 접근을 갖다가 했는데 사칭을 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좀 신뢰가 갔겠죠. 그런 다음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을 했는데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내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게 공개된 개인 정보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큰일을 저지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해자,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각종 자료들,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내게 되면서 아주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그런 사건들이 자,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 N번방 사건과는 다르게 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자, 미성년자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일단 확인된 피해자가 6명인데요. 다 미성년자. 100% 미성년자고 그중에는 뭐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은 10대 미성년자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루는 거는 저희 같은 어른들보다도 더 잘 다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스마트 기기에는 익숙해 있지만 판단 능력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유인하고 협박했을 때 여기에 되게 취약합니다. 예컨대 엄마한테 이르겠다. 요즘 그 청소년들은 더 두려워하는 게 엄마보다도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한테 이거 뿌리겠다. 그러면은 순수히 그 범행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올해 1월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번 그 N번방에 비해서 아이디를 지금 그 L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는 수시로 바꾸고 대화방도 수시로 이제 폭파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용하는 그 SNS가 텔레그램이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고 해외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 회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하고 외국 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수사 협조 받는 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엠번방 사건도 네. 텔레그램 상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나온 엠번방 방지법, 이 방지법도 있는데 이 엠번방 방지법이 또 결국은 텔레그램을 네. 터치를 못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6개 법을 개정한 거예요. 뭐 성폭력 처벌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법 등 제가 쭉 봤더니 네. 법이라고 한 게 개정은 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느냐? 형량이 좀 강화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이와 같은 비슷한 그 일들이 활개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진짜 L이라고 지목된 범인 계속해서 뭐 대화방을 열었다가 폭파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잡는데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종적을 감춘 상태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력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사방이나 N번방 이거 잡을 때에도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실마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실마리를 잘 잡아가지고 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L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범죄자가 이런 흔적을 얼마나 남겼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도망가고 숨었다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경찰의 수사력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 L이라는 사람이 네네. 이 모방 범죄자 일명의 이제 카피캣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전담팀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8월 31일 날 35명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고발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1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럼 거의 7, 8개월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나눈 대화 등을 이제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갖다가 했어요. 예. 텔레그램 대화 그 자료들을. 그런데 경찰은 이거를 그냥 심각하게 보지 않고 단순한 성범죄로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이버 수사과에다가 배당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여성 청소년과에 배당을 갖다 한 거죠. 예. 그럼 일반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8개월이 지나갔고 그 와중에 이제 피의자 L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텔레그램에서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네, 영상을 함께 보고 또 소지한 사람들도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네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대표적인 법이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뭐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작했을 때에는 무기나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예. 영리 목적이 있을 때는 5년 이상 징역이고 그다음 심지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이면 3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뿌리를 뽑으려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야 이거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뭐 한 건당 5만 원 뭐 얼마 이렇게 그 거래됐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행위에 가담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뭐 그 변호사님도 예. 지적해 주셨지만 이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고 지금 뭐 주범인 조주빈 각각 뭐 이런 사람도 현재 복역 중인 상황인데 네네. 경찰이 왜 사이버 범죄로 대응을 안 예. 하고 여청과 그러니까 그 여성 청소년과로 넘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경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청법이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이 예.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신분 비공개 수사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이른바 예. 행정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전자적인 그런 것들을 디지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색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피의자의 핸드폰 등에 수사기관이 해킹해가지고 감시 프로그램을 그 심는 건데 그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 법에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사람이 직접 가서 신분 속이고 뭐 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국은 또 검경 수사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의 성범죄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 범죄가 네. 중대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이 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